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등 유엔이 지정한 식량 부족 국가들이 내년에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등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인데 외부 식량 지원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외부 지원이 필요한 북한 등 44개 국가에 대한 내년도 식량 사정과 관련해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FAO는 2일 발표한 6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들 국가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 중 일부 국가의 곡물 생산량은 침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44개 국가의 내년도 총 곡물 수입 요구량은 전년보다 5% 증가한 7,340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와 각 국가별 필요 수치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등 노동력 부족에 따른 곡물 생산 차질이 반영됐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2021년도 식량 지원 필요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을 봉쇄한 북한 등이 포함됐음을 시사한 겁니다. 앞서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26일 공개한 6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도정 후 쌀 생산량을 136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국제 고립과 연이은 재해 등으로 북한 내 대기근과 아사 사태가 벌어졌던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 당시 특히 1994년 150만 톤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 내 농사 준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료 수입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떨어져 올해 농사에 지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1, 2, 3, 4, 5월 달에 비료를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1, 2, 3, 4월, 또 2018년에 1, 2, 3, 4월에 비해서 비료 수입액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농작업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비료 투입도 계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기 전에 비료를 많이 땅에 토지에 주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5달 연속 하락하던 세계 식량 지수는 지난 6월 전달 대비 2.4% 상승하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세계 식량기구 FAO의 세계 식량 지수는 70여 개국 내 곡물과 육류, 설탕, 유제품 등 23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토대로 매달 발표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에 앞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거론한 추가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한반도 정세 관련 화상 간담회에서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긴장을 고조한 뒤 다시 완화하는 등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전에 계획된 전략의 일환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연락사무소 폭파 하나로 장관 사퇴와 미북 정상회담 추진 등 한국으로부터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Look what Kim has achieved already just by simply blowing up the liaison office, right? We already have reshuffling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 Minister of Unification resigning, and President Moon saying, he supports a potential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And then even our national security advisor said he was open to engagement. 테리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북한에게 남은 선택은 추가 도발이라고 관측했습니다. CSIS의 빅터차 한국 석자는 대통령 선거 전에 선거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10월 서프라이즈를 언급하면서 미국 대선 전 추가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자는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하노이 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과 일부 제재 완화를 맞바꿀 의향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런 합의를 막은 유일한 사람이었던 볼튼 전 보좌관이 백악관을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According to Bolton,
the president asks, I think it's internally, well, what if we just take off a percentage of the sanctions, right? Some percentage of the sanctions. That's the kernel that could lead to an October surprise. Because if you read the Bolton book, the only person that was preventing Trump from doing all this was Bolton.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문제는 물론 양자 간 현안을 놓고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 석좌는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시기에 나왔고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상황을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can continue to exacerbate or exploit the seams between and among the allies, and I think that's really harmful. And of course, this all adds to the sanctions issue of implementation. That we need everybody on board on sanctions implementation. 대북 제재에 대한 한계도 거론됐습니다. 빅터차 석좌는 지난 2016년과 17년처럼 중국 등이 동참한 전방위적 대북 제재가 작동된다면 시간은 미국의 편이지만 지금은 제재의 구멍이 난 채 한 손으로만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회고록 출간으로 파장을 일으킨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미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 지난 2년을 허비했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은 전략적으로 더 나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이날 뉴욕의 외신기자협회가 주최한 인터넷 간담회에서 미국이 북한과 관련한 활동과 보여주기 위한 사진쇼 등으로 2년을 허비했다며 북한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핵무기 확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 그들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달시키고 있었다면서 그럼으로써 미국과 일본, 한국을 전략적으로 더 나쁜 위치에 놓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월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깊은 곤경에 빠졌다고 느낀다면 그의 친구인 김정은과의 회담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 시행 여부와 관련해 동맹의 필요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연기된 미한 연합훈련 시행 여부와 관련해 3가지 안을 두고 미한 당국이 논의하고 있다는 한국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향후 미한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 초점은 미한 동맹의 맥락 안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합훈련 재개 여부와 시기, 형식에 대해 한미 당국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한 군 당국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훈련을 정상 시행하는 방안과 연합 전투 참모단 훈련으로 축소하는 방안, 아예 취소하는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일 북한 인권 문제에 헌신해온 고 윤현 목사 타계 1주기를 맞아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의 대북 정책의 주류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북한 정권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벌이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인권 유린은 북한 안팎에서 위기를 계속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통일 한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확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원웅 카톨릭 관동대 교수는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에도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 정책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목표 실현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현연구소의 양경석 소장도 북한 인권 문제는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제적 연대를 바탕으로 북한은 물론 아시아 인권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